바로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stdmove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게요. 참고로 예제에서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std 스트링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스트링 모델은 이것보다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편한 모델인 스택에 포인터가 저장이 되고 힙에 실제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아주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에요. 실제 C++ 스트링이 어떠한 모델로 동작하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스트링을 가져와서 A라는 스트링에는 노코드 프로그램이라는 문자열을 써주고요. 이때 A에서는 노코드 프로그램이 출력된다는 것은 모두 아실 거예요. B라는 스트링에는 stdmove를 통해서 A를 넣어주게 되고 B를 출력을 해준 다음에 다시 A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B에는 다시 nocodeprogram.com이 출력이 될 것이지만 A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거를 바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출력 때는 노코드 프로그램이 제대로 출력이 되었고 두 번째 출력 B에서는 노코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A에서는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메모리 뷰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스택에 A가 들어가요. A는 힙 공간에 있는 노코드 프로그램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스택에 B라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올라가면서 move를 통해서 바로 B가 노코드 프로그램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B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노코드 프로그램을 출력을 하게 되고 A를 출력하게 되면은 A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move라는 키워드는 lvalue를 rvalue로 바꿈으로써 리소스 오너십을 다른 오브젝트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예제에서는 A가 가지고 있던 힙 공간에 노코드 프로그램이라는 오너십을 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B에게 넘겨준 것이죠. move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알아보았고요. 바로 저번 강의에서 사용했던 소스 코드를 가져와 볼게요. store by value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store by lreferenc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함수를 콜을 했을 때 레퍼런스로 넘겨준다는 것은 현재 스트링 오브젝트의 A를 함수 안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 안에서 S의 노코드 프로그램 문자열을 재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store by lreference를 콜을 하는 순간 ABC가 쓰여져 있던 A가 노코드 프로그램으로 재정의가 되면서 출력이 노코드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로컬 오브젝트 B에 A가 넘겨준 것을 카피 없이 바로 스토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stdmove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열 ABC는 단 한 번도 카피가 되지 않고 로컬 스트링 B에 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A는 ABC에 대한 오너십을 뺏기면서 ABC를 더 이상 소유를 하지 않게 돼요. 이거를 바로 실행을 시켜서 보여드리면은 스트링 A에는 ABC가 더 이상 들어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는 스트링 A가 함수 안에서 변화가 되지 않기 위해 const를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다시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ABC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로컬 스트링 B에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B에도 ABC가 있고 A에도 ABC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const를 붙여주고 나서 stdmove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카피가 일어나요. 결국 어떠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코드를 짜셔야 돼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짜는데 아주 티피컬한 예제를 드려볼게요. 고양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setName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줄 수 있고 멤버 베리어블에 mName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kitty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이랬을 때 kitty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는 방법이 kitty.setName이 되고 여기에 lvalue를 넘겨주는 방법과 kitty.setName을 한 다음에 이런 식의 rvalue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이 lvalue와 rvalue가 넘어올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문자열을 멤버 베리어블인 mName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저번 강의에서 배웠듯이 setName에 lvalue s를 넘겨주게 되면 카피가 두 번이 일어나서 효율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또다시 배운 rvalue를 받아서 stdmove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setName은 lvalue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일어나요. 바로 빌드를 해보면 이렇듯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rvalue 레퍼런스가 아닌 레퍼런스를 받고 stdmove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는 rvalue를 넘겨주게 되면은 제로 카피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랬을 때의 문제점은 lvalue s를 넘겨주게 되면은 kitty 문자열에 대한 소유권이 mName에게 넘어가면서 s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에 const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s를 넘겨주게 되면은 정말 필요한 한 번의 카피만 일어나요. 문제는 rvalue를 넘겨주게 되면은 한 번의 카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lvalue를 넘겨줬을 때 한 번의 카피가 일어나고 rvalue를 넘겨줬을 때는 제로 카피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수 아규먼트를 value로 받고 안에서 stdmove를 통해서 멤버 베리어블 name을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lvalue가 넘어왔을 때는 한 번의 카피만 일어나고 rvalue가 넘어왔을 때는 제로 카피가 돼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한 번의 카피만 일어나는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kitty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어요. kitty에는 멤버 베리어블 mname 하나만 있죠. 이거를 스택에 나타내게 되면은 kitty.mname 현재 스트링 오브젝트 mname은 스트링이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 오브젝트 s를 정의를 하면서 kitty 문자열을 넣어줬어요. 바로 다음 스택에 s가 올라오고 힙 안에 kitty가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멤버 함수인 setName을 실행을 시켰는데 이때는 스트링 오브젝트를 value로 받았어요. 그 말은 set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스택 프레임이 올라오겠죠. 이때 스택 프레임이 올라오면서 이 안에는 name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value로 받았기 때문에 kitty는 복사가 돼요. 그리고 아규먼트 name은 복사된 kitty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stdmove를 통해서 name의 소유권을 mname에게 넘겨주었죠. 소유권이 멤버 베리어블인 kitty의 mname으로 넘겨지면서 kitty의 소유권이 멤버 오브젝트 mname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setName이라는 함수가 끝나면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이게 최종 상태인데 lvalue가 넘어옴으로써 단 한 번의 카피만 일어난 것을 확인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rvalue 나비가 setName에 넘겨졌을 때 정말로 제로 카피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kitty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순간 스택에는 kitty.mname이라는 스트링 공간이 생겨요. 이때 이 mname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공간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kitty의 setName이라는 함수를 실행시켰는데요. 이때 순수하게 value로 받는 name에 rvalue 나비가 들어오게 돼요. copy elis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옵티마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왼쪽과 같은 코드에서는 setNam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순간 name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스트링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힙 공간을 가리키게 돼요.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미 여기서 넘어오는 value가 rvalue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시로 어딘가에 나비를 써놓고 그것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name이 가리키는 곳에 바로 문자열을 써주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아는 mov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문자열 나비의 소유권이 kitty의 mname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카필리전 룰에 따라서 제로 카피를 만들어냈어요. 결국은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짐으로써 lvalue가 넘어올 때는 한 번의 카피, rvalue가 넘어올 때는 제로 카피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stdmove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고요. cat 클래스의 멤버 오브젝트인 name의 예를 들면서 rvalue 때는 제로 카피, lvalue 때는 한 번의 카피만 일어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였어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return value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